이제 주토피아 캐릭터들의 실제 모습을 볼 시간입니다. 흥미로우니 준비하세요. 일부 캐릭터는 영화만큼 귀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들부터 시작해봅시다. 주디 홉스. 주디는 주토피아에서 가장 친절한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크기는 작아도 정말 민첩하고 빠릅니다. 이것은 주디가 두 가지 토끼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유럽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는 상당히 빠르고 민첩합니다. 주디가 범인을 쫓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폭신폭신하고 귀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솜꼬리 토끼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합에서 이렇게 주디 홉스가 탄생했어요. 그녀의 성 홉스는 토끼와 관련된 농담으로 홉이 영어로 뛰다를 의미해서 이름이 주디 뛰다와 같아요. 깡충깡충. 흑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와일드는 주토피아에서 가장 교활하고 외로운 캐릭터 중 하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무렇게나 정해진 특징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잘생긴 여우는 실제 삶에서 그의 종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여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붉은 여우는 세계에서 가장 흔하고 널리 퍼진 여우입니다. 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가족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 짝이랑만 사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성이 와일드인 거예요. 영어로 와일드는 야생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이제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인 헤수스 도마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단순히 파충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며 랑고를 연상시킨 점도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실제로 남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진짜 도마뱀인 그린 바실리스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이 생물은 엄청나게 빠른 다리로 물 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던 성경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물을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 부릅니다. 혹시 영화에서 못 봤다면 이 도마뱀은 멕시코 국적입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도마뱀은 멕시코에 실제로 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헤수스는 멕시코에서 인기 있는 이름이라 이 캐릭터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끼리 물범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마시랜드 이웃시장의 지역 상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동물은 바다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컷은 최대 4톤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작은 트럭과 맞먹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대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코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울부짖을 때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마치 코끼리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소리가 해변에서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영화에서 가장 잘난 척하는 캐릭터들 린슬리 가족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족은 캐나다 스라소니에서 영감받았습니다. 캐나다 스라소니는 우아한 야생 고양이로 눈 많은 곳에 삽니다. 그들의 뾰족한 귀는 검은 털 다발로 와이파이 안테나처럼 보여 먹잇감 감지에 도움됩니다. 그들의 큰 발은 스노우 슈즈처럼 눈 위를 꺼지지 않고 걷게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이 동물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털은 매우 두껍고 길어서 아주 낮은 온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들에게 스웨터를 입힌 건 마치 독수리에게 낙하산을 달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오만함은 접고 푸스비 박사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친절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많은 치료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불리는 쿠오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호주의 섬에 살고 있으며 말 그대로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쿠오카는 적은 물로도 살며 호기심 많고 친근한 동물입니다. 주토피아2에서 푸스비는 당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친근한 분위기를 지닙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는 앤선인데 이 개미핥기 밀수꾼은 유명한 거대 개미핥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동물은 실제로 이빨이 없다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의 혀는 엄청나게 길어서 최대 60cm에 달하고 양면 테이프처럼 끈적거려서 하루에 수천 마리의 개미와 흰개미를 먹습니다. 혀도 아주 길고 주둥이도 깁니다. 그리고 꼬리는 꽤 털이 많습니다. 앤서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이름이 그의 종 이름을 바탕으로 한 말장난이라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앤티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앤선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물론
니블스 메이플 스틱은 주토피아2에서 파충류 전문가이자 수다쟁이 비버입니다. 이 친구들은 매우 튼튼한 이빨로 나무를 자르는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손가락도 통째로 물 수 있어요. 이들은 매우 체계적이라 전문 건설 노동자처럼 보이며 수영도 잘하고 땅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게리뱀을 잊을 수 없죠.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캐릭터는 트리메레수루스 인슐라리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 아름다운 독사는 동남아시아 섬에 삽니다. 이 뱀은 PEC라고 불리는 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고에선 카메라처럼 내장되어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도록 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은 청록색의 매우 밝은 색상과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특유의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항상 나무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죠.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뱀은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처음에 게리가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뱀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다코끼리를 빼놓을 수 없죠. 바다코끼리는 무게가 1500kg 이상, 길이는 거의 4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엄니는 얼음을 오르거나 공간을 만들 때 쓰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있을 때 매우 사회적이어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모입니다. 이들의 수염은 바닷속 바닥에서 조개를 찾는 센서 역할을 하며 하루에 수천 개의 조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정말 멋지게 나오는데 주토피아2는 더 다양하고 극단적인 종들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거대한 바다코끼리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독특하지만 멋진 캐릭터들 얘기를 계속하자면 주토피아2에서 정보 담당을 맡고 있는 폴 경관도 있습니다. 그는 두더지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두더지는 평생을 땅속에서 생활합니다. 실제 두더지는 눈이 매우 작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더지의 세계는 오직 어둠과 터널입니다. 두더지 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흙이 엉키지 않아 항상 완벽한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두더지가 아이머 기관이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관은 주둥이에 있는데 땅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몸에 레이더가 내장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친구가 시스템 전문가로 나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거죠. 숨어서 살고 모든 걸 감지하고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일하죠. 마치 두더지처럼요. 참고로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히더 코지마, 메탈 기어와 데스 스트랜딩의 창작자이자 최고의 윈드 댄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시장님 잘생기고 멋쟁이죠. 이 캐릭터는 클라이즈데일 말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클라이즈데일은 스코틀랜드의 품종으로 크고 정말 우아하기로 유명하죠. 이 말들은 키가 거의 2m에 달할 수 있고 무게도 거의 1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지나가면 모두가 쳐다보게 되죠. 이 말들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다리에 난 깃털 같은 털이에요. 그 털 때문에 마치 부츠를 신은 것처럼 보여요. 가장 흔한 색깔은 짙은 갈색이고 검은색일 수도 있으며 거의 항상 흰색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로 말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이 말들은 공연용 말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발굽으로 숫자를 세는 등의 묘기를 부릴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토피아2에 등장하는 레이저백스 경관은 야생 멧돼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멧돼지는 자연에서 가장 거칠고 강인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들은 거대한 송곳니와 근육질의 몸, 그리고 갑옷처럼 보이는 털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털이 많은 작은 탱크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어 충분히 당신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해서 거의 개만큼 영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침입종이 되어 농작물을 파괴하고 돌을 옮기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만약 건드리면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돌진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저백스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강하며 예측 불가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내가 먼저 뚫고 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브라입니다. 물론 제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에 등장한 마티처럼요. 그들은 항상 무리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브라 영화에서 본 것과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말 웃긴 행동들을 하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딕딕이 있습니다. 딕딕은 튜바에 끼어버렸죠. 사실 이 동물들의 진짜 이름은 마도쿠아이지만 딕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알릴 때 내는 소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딕딕은 너무 작고 가벼워서 거의 중간 크기의 치와와만 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튜바에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 코끼리로 꺼내야 했던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드웨인 존슨, 더 락으로 더 잘 알려진 그가 영어 버전에서 딕딕의 목소리를 연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더 락은 엄청나게 크고 딕딕은 너무 작다는 농담과 완벽하게 어울렸죠. 여러분, 주토피아2 캐릭터들의 현실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편이나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